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외국어대학의 김인철 총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 총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네 분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 정말 제가 잔뜩 받았죠. 학교 내 이제 공유 또 온라인의 상에서의 공유 등을 포함해서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교수님들 말씀에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저희는 이제 이게 인문학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더디게 가는 대학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대학신문에서 주최한 총장 서밋 오늘 5차 마지막 행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다른 서밋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이 수업을 들으면 여기 오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산에 가기 싫은데 산에를 다녀오면 참 산에 가기를 잘했다.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서밋에 오면 정말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지식과 정보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대학 신문 서밋 하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학 신문 서밋 총장님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거듭 우리 이인원 회장님과 김광석 대표님 또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대학신문 서밋에 참석하신 총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어서 그 장제국 총장님께서 건배 바로 이어서 아마 제가 제일 멀리서 와서 아마 저한테 지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이렇게 재수를 하면서 삼수를 하면서 지금 UCN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졸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홍남석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오셔갖고 다음에 또 해야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우리 김인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실 UCN 그 재침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국에 계신 총장님들이 참 바쁘시거든요. 바쁘신데 그 시간을 내가지고 서울 계신 총장님들이야 1시간 정도 이렇게 오셔서 참여자 되시겠지만은 지방에 있는 총장님들이 과연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내용이 좋으니까요. 이게 자꾸 오고 싶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도 또 한 번 더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워서 우리 학교의 또 발전에도 이 정책에 또 반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걸 자꾸 가져오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런 거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다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즐겁다. 감사합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한 번도 결석도 안 하시고 우리 프렌드 서밋에 홍일점으로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서 좋은 말씀으로 힘을 보태주신 우리 가천길 대학의 최미리 부총장님 건배 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혀를 찔릴 줄 몰랐습니다. 제가 분리할 때는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면서 저 이런 거는 다 찾아 먹고 다시 이렇게 좀 어려운 거 또 말씀해 주시니까 이럴 때는 좀 살짝 제가 꼬리를 빼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신구 총장님을 되게 필두로 해서 다 이렇게 너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 대학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경정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안일하게 보직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정말 앞날이 정말 밝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또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건배제의 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서요. 또 여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프레지던트 서밋 그러면 서밋을 위하여 하면 그냥 위하여 해주십시오. 프레지던트 서밋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일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 간 공유경제에 대해서 진짜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최미리 총장님 말씀대로 서울 지역 포럼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대학 간 공유, 협력 이런 모델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구체화돼서 학점 간 교육까지 발전된 사례가 없을 만큼 세계에 처음 시도되는 그러한 사례로서 굉장히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참여하신 총장님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도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4개 대학에서 보여준 그러한 독창적인 어떤 대학의 사례도 참 여기 참여하신 총장님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지금 이 프레지던트 서밋을 방청하고 있는 여러 대학 현장에 있는 그러한 교수님들 또 총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배움의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대학 간 공유 경제뿐만 아니라 오늘 프레지던트 서밋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각 총장님들께서 대학 간 공유 경제와 또 여태까지 쭉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다룬 여러 주제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하시든지 앞으로 프레지던트 서밋의 방향성 그리고 또 보태주신 말씀이 있으면 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영 총장님부터 한번 그러시죠.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굉장히 좀 부담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이 서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비용적으로 따지면 한계 비용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공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착안하게 됐고, 이런 공유에 대해서 이제 일단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형성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 사례로 우리 건국대 총장님이나 신국 총장님, 또 장국 총장님, 그리고 장수진 총장, 홍준 총장님 모두 공유경제를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전파시킬 것이냐,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게 첫 단계가 저는 굉장히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확산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확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교수님들이란 거대한 벽이 있잖아요. 총장님도 느끼시겠다시피. 제가 그래서 작년에 어떤 제가 포럼에 갔을 때 스탠퍼드 대학 공대 학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제 거기 포럼을 듣고 청중 중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지금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장님 말씀이 자기는 일단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교수가 있으면 분명히 이때입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단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철저히 보호해준다고. 그 대신에 다른 교수들한테는 방해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게 한두 명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스탠퍼드 대학이 이렇게 혁신적인 대학으로 되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총장님들이 한꺼번에 확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공유 그 대학을 만들어서 도대체 학생들이 뭘 얻는가? 우리 총장님들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라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국민소득하고 공동체 지수하고 비교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대개 선형으로 비례합니다. 저 유럽의 대학들은 국민소득도 높고 공동체 지수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선에서 좌쪽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불이지만 공동체 지수는 10,000불 국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공유경제가 공유대학이 활성화되면 학생들한테 공동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사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해주신 대학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장제욱 총장님처럼 2015년, 17년, 18년 세 번째 3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졸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밋을 대학신문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신문이 어떤 걸 저희들한테 주었느냐. 사실은 전부 다 우리나라 뭐 다른 기관도 비슷하지만 종적인 소통에는 자의건 타의건 할 수밖에 없는 그 종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독립성이 강한 대학에서는 횡적인 소통이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대학신문에서 우리 대학 간의 그 횡적인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준 거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 이런 횡적인 소통에 대해서 우리 대학 총장님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니까 다음 서밋은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들과 그 대학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네. 신구대학 세종대학 총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간의 학점교류가 벌써 이제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해서 참 활성화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가히 짐작이 그래서 이제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한국의 대학 내 해외와 한국의 대학가의 경우 등을 포함해서 한 점을 빼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는 제가 2페이지를 받아 적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수 되고 난 뒤에 2페이지 받아 적었는데 아마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 간에 가까이 있는 대학 간에 오프라인의 협업, 오프라인의 공유인데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저희 한국외국어대학 인문 캠퍼스하고 150m 떨어져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한예종. 김봉렬 총장님하고 둘이서 만나서 협업을 해서 우리가 교양부를 합치자 아예. 그래서 교양부 학장을 서로 교대로 하자 하는 정도까지 합의가 되고,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학점 교류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온라인도 해야 되지만 오프라인도 시작을 하자 해서 그 학기에 한예종에서 500명의 학생이 오고, 학점으로 보면 되겠죠. 500명의 학생이 왔어요. 저희가 150명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경쟁하는 대학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상대방 대학이 갖고 있지 못한 걸 각자가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어요. 저희는 예술대학이었고 그쪽은 음계였는데 그쪽은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해외 유학을 보내려고 뭐 독어, 스페인어, 이태리 이런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 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저희들대로 무슨 뭐 저 음악학의 이해라든지 뭐 기본적인 예술 세계에 대한 뭐 철학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목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중간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유하는 거지 신문에 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요. 양쪽의 이익이 균형을 안 가지니까 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500명이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다가 우리 학생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장회의를 하면 그게 양쪽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활발합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지역상 가까이 있는 대학교에는 이게 마지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가 행정학자입니다만 행정학이나 정치학 분야이요 서울 동부에 있는 대학 간에 학점 교류를 하면 이게 활성화 안 됩니다. 왜냐면 서로가 자존심을 지키고 서로가 다른 대학에 가서 누가 몇 명이 수업을 듣는지를 늘 컨트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한 것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정합 상태여야 된다. 이게 부정합 상태가 되면 그대로 부르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는요. 저희가 한국외고대학이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과 끊임없이 총장으로서 서로 공유를 하자. 그 병원을 저희가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교육병원, 협력병원, 전략적인 협업병원 이런 병원을 했었는데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해 나갈 때 전국적으로 그 대학의 이사회, 우리 한국외고대학의 이사회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걸 또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 공유라는 것은 학생들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나 또는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립대학의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역량력 있는 사람의 열린 마음 그리고 이게 결국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고 전국적으로 소유권을 따져야 할 이슈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돼야 진정한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시간인 줄 알았더니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 얘기 하실 중에 수강 신청 할 때 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강 신청하면 순간적으로 몰리니까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끼리 할 때는 그 수강 신청은 순차적으로 합니까? 자기 대학은 먼저 하고 타 대학에서 링크할 때는 그건 별도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합니까? 노무처장 교수님들 모였으면 정해야 되는데요. 네.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타임 시간을 좀 차이를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동시에 해도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외부에서 타 대학에서 오는 학생의 숫자를 처음부터 쿼타를 줘서 몇 명 이상 수강하지 못하게 제한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동시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그러면 수강 신청하는 것만 이제 아웃링크 돼 있고 나머지는 그 플랫폼에 인링크 돼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 아까 보니까 수강 신청 빼놓고 수강 신청은 지금 학교들이 다 뜨던데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수강 신청 절차를 밟죠. 그럼 나머지는 다른 것은 뭐 묵 강좌라든가 개설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대학교에 있는 목표를 타 대학이나 뭐 일반인한테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플랫폼에 올리면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네. 인증이 시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시작인데 굉장히 그 좋은 얘기고 이게 이제 확대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니까 그 역량 자체에 갖고는 우리가 신경 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도 지금 별 문제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생들이 대학의 제일 큰 문제가 입시인데 입시를 그전에는 다이렉트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했는데 접수를 시켰는데 이제 돈 문제, 전형적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정도로 하냐면 뭐 유원인가 거기하고 진학 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5,000원에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도 학생들 배감이 될 것이고 대학은 어차피 모든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서 넘겨받을 거고 결국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겠죠. UA나 진학도 자기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학교에다 넘겨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점 체제인데 이걸 좀 더 경쟁을 더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운영자 돈 여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안양옥 이사장님께 전문 시간에 제가 안 왔거든요. 근데 교육연구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장학금을 일단 그 학생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한테는 해당이 없죠? 네. 그러면 그걸 확대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보기를 찍고 있어요. 다른 말씀 하시죠. 예. 아니 이제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를 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장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정성껏 제가 답변을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승훈 총장님이 항상 행동력이 계시거든요. 우리 김인철 총장님과 아까 공유하시는데 진짜 같이 공유하셔서 같이 이 재단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좀 영향력을 뭐 여러분들 표현인 거지만 결국 법적 이 법률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러비력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지난 서미트에서 주제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건데 상당히 굉장히 이슈가 됐고 많은 총장님들께서 뭐 저의 얘기도 고개를 끄덕끄덕 주셨고 저도 국회 사무총장께도 강력하게 이 재단에서 일본의 학자금 지원기구처럼 외국인 대학생들을 유치하는 그 출발점으로 확장을 해서 순서로 반대로 국내의 일본 국내 대학생들을 학자금 대출 더 나아가서 국가장학금 저소득층학생들 국가장학금 대출을 지금 한 몇백억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인데 그걸 몇천억으로 늘려가는 순서가 정반대의 길을 갔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하고는 저희는 이 장학정책이 국가 장학정책이 반대. 우리는 대출을 하다가 국가장학금으로 대출을 늘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이승훈 총장님 말씀대로 법률로 제한시켜놨어요. 좀 감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 사실은 모르는 사실일 텐데 대학원생들도 국가장학제 기관인 국가장학정책 기관인 저희가 그 정신적 법률적으로도 학부 학생에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은 뭘 주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수장학생들, 이공계 장학생, 인문사회계 예술체육 장학생들을 일부분 주지만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원천적으로 전혀 지원을 못하게 돼서 그날
제가 뭐 제안들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총장께도 법률 개정해서 일본의 사회 처럼 우리 대학생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서 세계화로 글로벌 시대에 공유하시는데 대학생들도 우리가 가르쳐갖고 그 나라를 보내서 그 나라의 리더가 되고 우리 외국에 특히 미국 학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요즘에 유럽으로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듯이 그분들을 우수자원들은 다 글로 가고 우리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 국내에서 진짜 우수자원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 반대로 호환적으로 세계적인 우수자원들이 오는 그 학생들에 관련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사고를 좀 넓혀야 된다. 그러면서 이승훈 총장님의 그 질문 질의에 저는 우리 총장님께서 오늘 뭐 마지막이 또 다른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의 우수자원들을 장학금을 국가적으로 주고 또 대학은 대학들이 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 사실 패킹오더처럼 서약용으로서 앞에서 막 나가는 사람이 와서 쭉 따라올 거 아닙니까? 와, 우수한 학생이 예를 들면 뭐 어느 국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 한국에 그거 굉장히 우수한 애가 유학 가더라. 아,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급한 마음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취업을 바탕으로 유치하는 이제 그런 양적 접근을 했다면 이제 질적 접근을 함께 균형 있게 나갈 시기가 왔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질문을 기화로 해가지고 좀 마이크를 너무 길게 잡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법률 개정에 관심을 장학재단과 함께 가져주시면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총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저는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또 우리 뭐 제외 외교 요즘에 남북 외교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진짜 글로벌 외교를 하려면 아니 외교부도 이런 걸 동참해 줘갖고 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도 소개했는 얘기 확 이렇게 마지막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한테 또 숙제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토이카가 결국은 그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 쪽으로 본다면 그 저개발국에 그 훈련원을 교육훈련원을 세워줍니다. 돈만 주고 공사라든가 운영은 이제 현지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투자한다 한들 현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저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 빼돌리고 운영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좀 한국에서 트레이닝 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ODA 자금을 인력 양성 쪽에다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이사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것까지는 너무 파악을 못 하셔서 대답은 못 하시던데 그것도 하나 가능하고요. 또 석사 과정에 있어서는 토이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학부까지 좀 확대해 주라. 물론 엄격하게 자격시험을 거친다든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도 혹시 목마른 사람이 논문을 판다고 저희들이 찾아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바꿔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도 마찬가지고 토이카의 ODA 자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 그 전에 좋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일방적인 우리가 베이크는 정도로서는 대학이 건립하기 어려우니까 교통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조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방법에 있어서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 그 대학 총장님들 전체의 차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혜택이 일부 대학에 가지 않느냐 하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그런 운은 안 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참석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뭐 준비 안 되고 총장이 되어가지고 배울 게 많아서 내년에 써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내년이 임기가 끝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인수인계 1번으로 빠지지 말고 출석해라 이렇게 권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와 연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서울 그 총장 포럼에서 하는 우리 공유대학 아까 그 쏠림 현상은 제가 볼 때는 학기 중간에는 상당히 좀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고요. 제가 파악할 때는 또 학교에서 이제 학칙으로 아까 말씀하신 받는 대학에서도 제한을 걸고 있고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 그 전과 자율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실험실이 그 실습실이 몰리는 데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기면 받는 대학에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무한대로 드리는 건 어렵고 제가 지금 또 저희가 현재 협약 체제에서 학기 중간에는 서로 비용이 오고 가지 않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계절 학기가 이제 비용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절 학기의 콘텐츠들을 이제 경쟁력 있게 서로 어떻게 매력 있게 하느냐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인 효과가 있고 그게 아까 오늘 대학에서 발표하신 아까 우리 건대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뭐 1+3 뭐 그런 어떤 학기 체제에서 공유대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한 학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여지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희가 뭐 공유 특별히 공유와 연관해서 조금 저희가 교육 당국에 계속 좀 요청해야 될 것은 특히 해외화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학교가 어떤 문제로 감사에 노출될 때 항상 와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근거로 했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럴 때는 근거 없이 한 일은 다 불법이 되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냥 문제가 안 될 때는 그냥 계속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그런 근거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결사반대합니다. 이제 뭐 그런 경고를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항상 당국자들은 와서 감사를 하거나 뭐 하면 왜 근거 없이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듭 뭐 여러 영역에서 마찬가지지만은 금지된 거 위에는 다 하는 쪽의 정책으로 가도록 교육부 정책이 그렇지 않으면 이 아주 신속하게 변화되는 국제 교육 환경 속에서 외국 대학들은 너무 쉽게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지금 한국 학생들은 뭐 사이버 왜곡하기 마음대로 따는데 우리는 그거 쉽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좀 강조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 우리 대학 신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아주 동영상이 고화질로 잘 찍어주셔서 참 뭐 보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서 이렇게 어떤 저희들이 인상 깊게 들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좀 편리하도록 강사별로 좀 클립을 끊어서 좀 올려주시면 필요한 어떤 주제와 연관해서 지금은 막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래서 뭐 어떤 그렇게 해주시면은 뭐 종종 또 짧은 거는 뭐 어떻게 필요한 회의에서도 틀어줄 수 있고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좀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면 많이 배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들고 가면 또 실무자들은 또 들고 왔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계속 도전을 받고요. 또 저 자신도 또 뭐 발표 준비하면서 또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런 또 귀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시켜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롱통으로 하지만 중간 1년 차이는 좀 짧은 어떤 포럼 형식으로라도 특별 주제를 가지고 아주 시의적절한 좀 이렇게 중간 디딤돌로 좀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신선한 주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교를 보면은 사실상 대학 간의 공유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판교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면 판교밸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업체하고의 공유를 많이 시도하고 있고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 그 학교 내에 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업에서 직접 그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프라임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당시에 643명을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학교도 소통을 많이 해서 무리 없이 그 구성원 간에 정말 요만한 자본도 없이 했는데 저희는 프라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라임이 되면은 그 돈으로 그 기업체를 많이 모실 수 있는 저희가 지향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허브앤코어라고 해서 그 중심이 우리 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기업들이 그 수레바퀴의 그 가상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그 전략을 써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프라임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건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학교 곳곳에 저희 학교가 지금 한 3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땅은 많은데 근사한 건물을 져서 기업체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갖고 있지만 건물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있는 공간에서 정말 그 기자재도 빼고 저희도 그 학교의 모든 기자재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분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는 공간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그 수업을 직접 하는 그런 기업 간의 공유, 산학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그런 강의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랐고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크 강좌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그 학령 인구 감소 또 반값 등록금 때문에 많이 이게 재정 위기가 와서 좀 대형 강의를 많이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 나름대로 G묵이라고 해서 G묵 개발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크 강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존경하는 총장님들 뵙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제가 대기업 사무총장 시절에 제대로 보좌를 못해드렸다는 송구한 마음이 다시 듭니다. 대기업 사무총장 시절에 한국대학신문에서 프레젠트 서밋을 제안하길래 대학신문가 또 대학을 괴롭히나 싶어서 저희들 반대하려고 하다가 정말 반대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겠지 싶어서 협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발전하고 좋은 자리에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잘 일하는 것이 지속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이다 보니까 뭐 학생 간 내신 경쟁이 아니고 대학 간 내신 경쟁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유이라는 대학 간 공유 프로젝트를 교육부가 대범하게 지원하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실 준비를 한다면 내년 예산 아니면 2020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대학 신문에 많은 협조와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성대학교 서민환 총장입니다. 오늘 총장님들께서 그 공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 사례가 우리 대학이 글로벌 공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아주 많은 시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공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국대학신문이 우리 총장님들이 장시간 동안 마음과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정말 우리 고등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국내의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그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한국대학신문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올해 2회째 지금 이 서미트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더워서 지금부터 소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오늘 주제가 지금 이 대학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총장 취임하면서 그레이트 조선 휴먼 유니버시티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그레이트가 G라고 하는 글로벌, R이라고 하는 연구, E라고 하는 이 세어리 이코노미,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어트랙티브, T라고 하는 think different, 이게 5가지를 쭉 추구하는데 공간과 이 창의 자산을 공유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라든가 기업과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게 이제 학과 간, 대학 간, 학문 간 공유가 너무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4차 산업 시대하고 남북 이런 평화 화해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 교육 모형을 만들려고 1년 이상 저희들이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유 개념 같아. 쉐어 에코노미 어떻게 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대학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충해 주신 네 분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브레이크 서미트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대학신문 또 우리 홍남석 이사님과 또 브레이크 서미트 이인원 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변고 저도 총장 취임 때부터 공유를 아주 입으로 내세웠는데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이렇게 생각과 도전을 좀 정리하는 기회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최승입니다. 저는 이 서밋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 공동체적인 사명감을 느끼게 만들게 해주신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우리들이 이제 학교를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저희 학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지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집이지 저희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건의들 왜냐하면 여기는 학생들의
자긍심과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희 학교 하면 그 사람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용어는 우리라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태식 총장님 계시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머리 직접 깎으십니까? 네, 직접 깎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형들 스님은 이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도 좋아가지고. 지금 서밋을 이래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발표하고 우리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하기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자기 학교 위주로 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능력이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신문이 이야기를 주관하셨고 우리 학교에 대한 지침을 갖다가 연구하시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안 받고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우리 홍 사장님 말씀하실 때 장학금 안 주면 안 간다. 근데 전액 등록금 다 내고 온 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우리 사립대학 총영협의회에서도 늘 뵙는 분들이 또 여기에서 학교를 고민하는 걸 함께 하게 돼서 크게 아주 공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도 이 공유라는 개념에 미국의 그런 미네르바 대학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할 수 있는가? 교육부법에서 대학으로 인정해 주겠는가? 모든 것이 교육부에서 지금 맡고 있어요. 이 클래스만 하더라도 20% 이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 이상 법적으로 못하겠다 규제를 해놓으니까 더 하고 싶어도 우리는 아주 스튜디오로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교수들 하고 싶어도 그 법적으로 해서 못하게. 이것도 과연 이제 나중에 가다가 어떻게 또 이제 교육부에서 브레이크를 걸는지 저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국가법으로 딱 하면은 모든 것이 규제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서는 세무서대로 연구비 받아온 거에도 전부 지금 부가가치세를 다 매기고 있고 또 구청대로 대학에 무슨 조그마한 부가 건물만 있어도 커피숍 하나만 그냥 의자만 하나 넣어도 전부 다 지금 세금 때리고 있고 정말 우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은 다 통하는데 이 국가법에 가면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총량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걸 많이 느끼고 과연 이렇게 규제를 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또 아까 외국어 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공유라는 것이 비슷한 과목이 공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에 전혀 없는 과목을 학생들이 가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몇 번 총장님들께서도 기독교 대학끼리 이렇게 많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희 대학은 우리 대학은 로마 카톨릭계 대학하고 지금 터키의 이슬람계 대학하고도 장기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하기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우리 불교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교수님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적으려면 전혀
자기 대학에서 하지 않는 과목을 학생들이 가서 듣게 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는 그 학교를 24시간 365일 풀가동하자 이런 개념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과정만 지금 25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라는 것이 꼭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성인들도 학교에 와서 저녁에 강의를 듣고 또 모임을 갖고 하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 기업체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이 다니기가 평일에 일반 대학원 다니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일반 대학원을 직장인들이 많은 대학원, 행정대학원이나 행정대학이나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을 하든지 야간 수업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퇴근 후에 와서 수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가고 또 박사 학위를 받는데 교수들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또 굉장히 갑질을 하고 학위를 잘 안 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그냥 학생 지도교수 자유선택제로 해서 지도교수를 얼마든지 바꿔서 학위를 받아나가도록 했더니 한 160명이 박사학위를 받아나가고 근데 대학이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좋은 시설을 토요일, 일요일 다 잠궈놓고 있고 또 활용하지 않고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산팀에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하든지 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를 좀 많이 받아오더라. 그런데 그것도 학교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입사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하면서 어떤 날은 토요일 날 하루 임대해주고 한 4천만 원씩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이 이제 기업체 입사 시험이라든지 한 6천 명 정도 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교통이 좀 좋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싸게 받습니다. 우리 공유대학에는 좀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면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는 안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저도 얘기해 드릴까요? 예. 아까 김인철 우리 총장님께서 그 서두에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학생들의 혜택은 무엇인가, 무엇을 만족할 것인가 이런 걸 먼저 던졌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이라든가 혁신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이제 약속했던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 그렇게 된 배경이 사실 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 제자인데 좀 시간이 됐는데 어느 날 미래에 대한 자기 설계를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전공이니까 이 전공 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일반 평교수 시절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가 뭐가 되고 싶냐. 4학년 때니까요. 근데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게임의 그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는 거예요.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무슨 게임이냐, 뭐 게임을 하는데 무슨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사실 뭐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 대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길을 나가서 정말 대박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죠. 너도 사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바이오 쪽에
공부한 것이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번은 두 학생인데요. 대중음악 평론가가 되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금년에 2월에 졸업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지금 활동하는데 4학년 때 하나는 경제학 전공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전공인데요. 학점 잘 땄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인데 결국은 자기 미래가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결국은 어떤 바람이 부는지 결국은 자기의 여러 가지 끼, 관심, 또 사회 흐름 이런 걸 보더니 대중음악 평론가가 되겠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갔는데 굉장히 그 후에 이제 학생을 만났더니 만족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은 대학의 교육이 무엇이냐? 그걸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취업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선생들이 책임져 주냐? 학생을 교수들에게 직장을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뭔가 본인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걸 풀어내가지고 미래의 어떤 자기 진로 선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교수의 어떤 그 책무가 아닌가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기마다 학생들을 전과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전공만 벽을 허물어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 있는 트랙제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쭉 하면서 저의 모티브는 교수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 대학은 망한다. 요즘에 와서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좀 자각하는 교수님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좋은데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대학신문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또 다른 대학의 사례를 제가 열심히 보면서 저걸 어떻게 소화시키고 우리 대학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진행되기를 좀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총장님들 가운데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전공을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 비용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는 가장 판단적인 근거가 지불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많으면 행동을 하고 만약에 지불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작은데도 행동하면 그거는 풀리시하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프린시플입니다. 앞서 우리 한태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US 프리젠트 서밋 재수생인데요. 저는 바로 경제학적 판단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한태식 총장님 말씀하신 직접 비용이 등록금 플러스 시간의 기회비용을 포함해서 저한테는 막당히 큰 비용인데 제가 판단하기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었던 것은 그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고 제대로 경제학 공부한 걸 잘 실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한국대학신문은 한국 대학 사회의 그야말로 애로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느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언론으로 담아내셔서 대학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던지는 그 정론지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그 대학 구성원에 하시는 것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고유한 역할 외에 이런 US 프리젠트 서밋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라든지 또는 아젠다들을 항상 이렇게 특별 주제로 만드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신문이 가지고 있는 모토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저한테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모토고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대학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또 국가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학 교육은 아무리 강조되지 않는데 최근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정부가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도 들고 또 문제의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도 이 US 프리젠트 서밋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함께 언론으로서의 그런 전문한 역할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 민상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대학과는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앞에 좀 고상한 말을 쓰면 선의의 경쟁이고 이것 통해서 하나 용어도 만들어졌습니다. 컴피티션 플러스 코오퍼레이션.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컴피티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서로 간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사례도 배우고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 대학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는 좋은 공동회장이 전 이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이기노 회장님, 또 홍남석 대표님, 그리고 또 늘 참석해 주신 안양호 우리 이사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함께하는 총장님들하고 좋은 사기 매장이 되고 또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는 그런 좀 회고를 하는 그런 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좀 저는 아까 전 카이스트라는 데 있다가 이제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좀 이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돈 달라는데 마음 다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는 정부에서 거의 돈을 안 주는 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 분 다 같이 그런 경제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우리는 보면 경제적인 걸 많이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새 우리 교수님들한테 하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은 교수님들 강의 좀 적게 하십시오. 그거예요. 강의 수를 좀 줄이십시오. 강의 수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강의 수를 줄이고 좀 질을 높이십시오. 한 과목을 가르쳐도 질을 높이십시오. 그게 이제 제가 많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교수를 더 뽑겠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뭐 교수 수는 더 줄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얘기냐면, 저희가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요, 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가서 듣고, 아니면 다른 학부에 가서 듣고 이러려면 너무 자기 학부에서만 다 들어버리면은 다른 학부에 가서, 요즘 뭐 융합인재를 뽑자 그러잖아요. 융합인재.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경제학 교수님이, 저는 요새 이런 겁니다. 경제학만 예를 들어서 20과목 있다면 경제학은 한 10과목만 듣고 10과목은 아예 수학을 들어라. 수학학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경제학과의 과목을 20과목에서 10과목 정도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더 줄이고, 교수님들도 쉽고, 또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들을 수 없는 게 수학과 가서 듣는다든지 전산에 가서 듣는다든지. 근데 사실은 제가 경제학 교수들을,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경제학 하는 얘기했을 때. 근데 오히려 경제학 교수님들 편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82년도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 왔는데, 그때 교수가 둘밖에 없었어요, 저희과에. 근데 그때 카이스트는 무조건 교수들이 한 과목만 가르쳤어요, 한 과목. 근데 딱 예를 들어서 그때 서울대학교가 3과목, 4과목 가르칠 때, 그래가지고 맨날 비난받는 게 강의는 하나 하고, 월급은 3배 받는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저 한 과목 가는데 그 멀리서도 왔어요. 이 강의 하나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과목 가르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한 과목을 가르쳐도 이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봤어요. 제가 졸업 학생들 보니까 초창기 애들이 똑똑하더라고요. 더 잘해요. 왜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때 교수 수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훨씬 박식한 거예요. 기초가 강하고. 그래서 그때는 학과에서 과목이 많지 않으니까 수학과 가서도 많이 듣고,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다른 학과에 가서 강의를 많이 들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말하면 융합적이고 기초가 좀 단단해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수를 많이 뽑다 보니까 그게 진짜 줄어들었어. 학생들이 그냥 학과에 있는 교수들 과목만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들 보고 과목을 좀 적게 오파하고, 나는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4과목을 가르쳤어야 했어요. 저 오기 전에는. 이제는 저는 몇 과목을 가르치는가, 한 과목을 가르쳐도 좋다, 저는 그래요. 학부장이 그것만 만족시키면은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한두 과목으로 줄은 학과들이 많이, 몇 과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의
전자과학공학부라든지 기계공학부라든지 이런 맥가 학부들은 이미 과목을 확 줄였고 여전히 옛날처럼 좀 못 줄인 학부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그래서 이 교수 수도 저는 오히려 너무 뭐 국가에 우리가 뭐 무슨 분야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 뭐 없어도 된다. 다른 대학교 과목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인터넷에 가면 좀 많이 할 수 있다. 많이 있다. 컨텐츠 많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과목 수를 좀 줄여야 다른 학부하고 해서 융합적이기도 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과목이 많아요. 그게 하나 이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개혁은 해나가야 된다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김성익 총장님의 나 뭐 보면은 이 감사 때문에 못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카이스트 제가 보직을 오래 했습니다. 뭐 교무처장에서부터 부총장까지 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 느낀 건 있어요. 뭐냐면 감사 어떤 감사를 받더라도 제가 돈은 안 먹으면 되더라고요. 돈 안 먹으면은 기껏 나와야 경고 내지는 뭐 내가 뭐 이런 제도를 해보고 저런 제도를 해보고 뭐 그런데 제가 제일 큰 실험을 한 게 뭐였냐면 요즘은 뭐 유행됐지만 카이스트가 제일 먼저 그때 실험한 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제 요즘 뭐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할 때 저희 외국인 총장하고 서남시 총장 계속 그런 이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학부총장한테 가감하게 한번 바뀌어봤습니다. 바뀌어봤는데 그래서 그때 뭐 직원들이 이건 감사상 큰일 납니다. 뭐 모든 협박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나는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괜찮다. 언젠가 갔는데 바로 입학사정관제 저희가 1, 2년 했더니 그때 뭐 장관 뭐 차관 할 거 없이 청와대 할 거 없이 이거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게 커진 겁니다. 사실은 고교육 정상화 사업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협박을 했어요. 저한테 이거 감사되면 이거 뭐 엄청나게. 근데 저는 그때 답변이 뭐냐면 내가 지난 몇 년간 감사를 받아봤는데 내가 돈 안 먹으니까 괜찮더라. 기껏 나와야 경고더라. 아니 왜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에코노믹한 거는 뭐 감사원분이 오셔더라도 토론하면은 그렇군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아니죠. 근데 저는 뭐냐면은 그래서 좀 가감하게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돈 안 먹고 뭐 그러면 되니까 제도적인 거 한번 좀 많이 좀 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고 하나 맞는다고 해서 뭐 그런 마음으로 좀 가감하게 도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안양호 사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셨는데 또 소회 말씀을. 감사합니다. 안 시킬까봐 마이크 들고 이승훈 총장님 때문에 오늘 종강이신데 종강 소회 못하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총장님들 정책도 공유하시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또 총장님들의 통해서 많은 배움, 깨달음 같은 것들의 소회를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2016년 5월 25일 날 장학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2년이 이제 이제 지난주가 해서 부소장님들하고 야자타임도 하고 술 좀 먹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그전에 내가 하도 좀 세게 하니까 개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원래 뭐 캐릭터가 그렇긴 하지만 개혁의 캐릭터의 본질이 뭐냐면 대학의 현장과 너무 괴리가 돼 있어서 톱다운식으로 무조건 집행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현장과의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1년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서 계속 제가 직원분들, 감독님들 안 나가는 거는 지금은 이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제 대학에 가니까 좋은 거예요. 직접 가봐야 되는데 저 또한 사실 이제 장학 담당자 선생님들 뭐 제주도나 이런 데도 막 하고 있는데 총장님들을 뵈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던 차에 우리 홍남석 대표님이나 이인원 회장님이 이렇게 번명을 하셔서 내가 부산대학교에 처음으로 이 한 달인가 제가 취임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서미트가 국공립대학이 있죠. 그게 이제 시작이어서 지금까지 그 중간중간에 빠져가지고 야단 맞았는데 이인원 회장님한테 이 국공립사립을 제가 넘나들면서 이렇게 개근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잠깐 빠졌지만 제가 뒤에 저기 우리 정홍주 연구소장님이 계신데 한 번도 안 빠져 공부해서 지켜봤고 총장님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왔고 모든 걸 요약해서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가 주제니까 오늘 사실 오후에 제가 한 12시 반에 국공립대학 총장 협의회 거점대학 국립대학 그분들이 이제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님께서 내 얘기를 그 협의회가 제가 가서 직접 강원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유형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게 확정이 되려면 이게 다른 시체 밖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총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서 새로운 개선의 정책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 있으니까 좀 같이 모자 그거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송도에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가 있는 날인데 점심때 묘하게도 오늘 이 사립대학 우리 서미트에서 이루어진 공유 주제를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 9분인가 이렇게 앉아서서 점심을 드시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오늘 이 모습 이상으로 진지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국공립대학 교수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번에 이진석 실장 한번 띄워주려고 제가 교육부여 영원하라 그랬는데 무척 뜨는 게 대학의 자율성과 이렇게 공유를 하면 교육부에 우리 이영근 부소장님 계신데 저 소무스러운데 교육부 관료분들이 이게 진짜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서미트 때문에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지고 정책 아젠다를 내세우면 뒤따라오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부총리는 안 계시지만 이 서미트에 여기 오셔가지고 세리머니 하시고 부총리님 뭐 이렇게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 국장님 뭐 문답하시고가 아니라 공부를 같이 해서 같이 저는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여기 이영훈 부총리님 꼭 좀 전달해 주시고 제가 선배님이시니까 선배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여하튼간에 정말 제가 하나 더 발전 대표님 회장님 계신데 같이 오셔서 과장님, 사무관님, 뭐 국장님, 실장님 할 것 없이 왜 바쁘게 때려 제가 이해를 하지만 내가 교육청장 6년이니까 그 실상을 잘 압니다만은 교육부가 이제 고등교육의 정책을 이제 가려면 이 총장님들과의 메인스트리밍이 돼서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뒤에서 앉아서 공부를 같이 하셔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제가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 소장님 그러듯이 국장이 바쁘고 저 행사 가시면 과장 앉혀놓고 같이 공부하고 또 과장이 가시면 국장도 앉아서 단 한 명이 여기 세리머니만 오셔서는 안 되겠다. 이 고등교육 정책을 지금 사실 6.13 지방선거가 보름에 다가오지만 초중등 김남훈 부총리께서 새정부는 앞으로 이제 초중등 교육 정책은 다 교육청에다가 다 임하겠다. 그럼 대학은 뭐가 남겠습니까? 교육부는 대학 고등교육밖에 남지 않는 실질적인 정책을 아젠다를 내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걸어가는데 그런 맥락에서 진짜 우리도 교육부를 살리고 하자는 절박감을 과연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기사를 좀 써주시면 뭐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잘 써주셔야지 또 그냥 다 산하기관이니까 내가 뭐
그렇지만 내가 이 속에는 내가 이 학생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자유인이 되면 우리 총장님 바깥에 제가 이 좀 대표님 혹시 여기가 초청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지 뭐. 초청해 좀 뒤에서 내가 이 응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국자리 말씀하셨는데 그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거점 총장님들의 그런 모습에 이 근원이 어디 있을까? 국립대학 총장협의회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국립대학 제가 처음에 제가 참여했던 그냥 총장님들 뵙고 이 장학재단과 원만한 이 관계를 그래도 단순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관계 이렇게 왔는데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뭐 좋은 관점을 제가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대학 총장님들이 이 프레지던트 서미트를 통해서 이미 그 레포가 형성돼서 한 차원 포괄한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70% 이상인 80%가 가까운 이 사립대학이 나아갈 아젠다의 주체는 역시 여기 계신 총장님들이 아닐까 하고 또 실제 집행하는 또 입안하는 교육부와 상생적 공유 협력 시스템을 다음 서미트에는 제자리 비켜드리겠습니다. 저로 하고 여기다 교육부 관련 앉혀서 같이 공부하시고 뭐 그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소회가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제가 어차피 기관장이니까 우리 재단도 좀 어렵게 앞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승훈 총장님 말씀대로 대학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재단 비록 짧은 9년의 기간밖에 되지는 않지만 대단히 우수한 사실은 직원들이고요. 또 지금 이제 6월 27일, 28일 날은 제주도에서 그 장학 담당자 선생님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제가 한 빠지지 않고 가더니 고마워라고 이사장이 한 번도 예전에 안 오더니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오냐고 그러는데 제가 또 갑니다. 가서 장학 담당자 선생님들이 애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총장님들께 불만을 많이 얘기하셔갖고 총장님들은 장학재단 때문에 돈도 우리가 못 받고 우리 지금 등록금 동결되고 모든 게 장학재단인데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가깝게 도와드리는 서비스 마인드로 아직 완전히 전환은 안 됐지만 그렇게 이제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어려운 애들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격려해줘야지 더 이렇게 잘하잖아요. 최성희 총장님, 솔직히 요즘에 그 검수하러 가면 우리 간부나 직원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잘합니까? 우리 한태식 총장님은 안 말했을 거예요. 꼭 좀 우리 그 장학재단이 가거든요, 직원들이. 근데 저에 가서 감사하러 간 게 아니다. 도와드리러 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미지를 갖고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데 요즘에 장성호 총장님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잘한다고. 그래서 더 힘있게 내가 열심히 그 재단에 한 마음을 해서 비록 그 교육부나 국가 추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장성호 총장님인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직원들도 좀 많이 받는데 하여튼 그런 그 정확함은 서로 같이 공유하되 적어도 대학을 위해서 장학재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까 뭐 법률 개정도 있지만 그 유학생 문제라든가 또 이유형을 통해서 대학을 족쇄로 묶는 걸 풀고 그런 부분에는 총장님들과 우리 장학재단이 공유가 돼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들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이 유형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면 아주 원만한 그것을 교육부가 이제 깨닫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자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아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사장님, 부처장님이나 모두 감사드리고요. 총장님들께 항상 존경을 표하고 대한민국의 지성이신 우리 총장님들이 리더십이 한껏 확보되는데 뒤에서 열심히 송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 다 끝났습니다. 우리 홍남석 대표이사님의 폐사로 한 총장님, 우리 이사장님, 안 이사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은 장학계단에서 온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긴장해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하고 또 장학금 집행이 아주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잘 바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꾸면은 또 이제 새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유형 거기에는 대학이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지금 빚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생각해서 실무자들은 언제 이것을 포기할 거냐. 저 학교에서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금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받을 때까지 받고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오늘 등록금 낸 게 아주 본전을 뽑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긴 시간 이렇게 3개월여의 그 긴 시간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폐회의 말에 앞서서 영상을 한 5분만 보시고요. 미래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대학이 사라진다는 기획 보도 시리즈를 7회에 걸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총장님들께서 현실이 어려운데 미래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프리서밋이 3회차로 접어들면서 총장님들께서 발제해 주신 것, 또 사례 발표해 주신 것들을 정말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대에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 노력을 총장님 프리서밋 멤버이신 총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자는 그 뭐 매년 해야 되느냐,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대학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 프리서밋은 좀 더 깊이와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레이커스와일 박사의 저 인터뷰를 보면은요, 교육 기반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양반이 그 구글의 그 뇌과학연구소 소장인데요. 벌써 이미 구글은 미래의 교육 시스템 플랫폼을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누구나 원하는 그런 널리지를 그 한순간에 뇌에 접속해서 저장을 하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초중등 고등교육 과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스킬에 관한 이제 그 지식에 대한 플랫폼은 아마도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많은 수많은 교육기관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스킬에 관한, 그리고 또 이제 이 휴머니즘에 관한 그런 네트워크로서 다른 그런 포맷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런 것들에 대응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UCN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지성들 총장님들께서 모여서 사태를 파악하고 또 논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런 장을 마련했고요. 아마도 그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우리 총장님들 모시고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총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저 뒤에 있는 스태프들 기자들 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우리 영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마지막 따뜻한 격려 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립대 프리즘 서밋 대회를 희망합니다. 사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모든 행사 텔레비전 보니까 중간에 끝날 때 보면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이 한국 대학 신문도 뭐 뽕을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에 발간 3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월 15일이 저희들 생일인데요. 물론 그 행사는 우리가 프레스센터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참석해 주신 건 이루어지면 그 신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음무량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